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빅히트에 대해서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위안 차원을 넘어서 많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 빅히트 일봉 차트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상승 1파 이후에 조정 2파동 과정이고, 지금 이제 20만원이 깨졌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조정 2파동이 어떤 그 끝자락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요. 특히 이제 그 3월서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적 장세가 보통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온다고 그러는데, 3월이라면 지금 20만원 아래에서 좋은 어떤 그 승부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한계를 이제 넘어섰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어떤 위버스랑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이제 가상세계죠. 플랫폼과 메타버스로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사실 그 이익 기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정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그 매출 의지도 큰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다양한 어떤 이제 그 핵심 가치들이 이제 보강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플랫폼, 위버스랑 플랫폼과 어떤 메타버스의 세계,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들이죠. 그런 부분으로 상당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될 그럴 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SM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이렇게 있는데요. SM이 사실 그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K-팝의 어떤 그 선두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모든 인간이 이제 소멸되죠.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소멸되듯이 기업도 결국은 이제 소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M이 이제 그 상장이 돼서 최고의 절정기는 2009년도 말서부터 시작이 됐죠. 당시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아티스트들이 동방신기에 이어서 이제 소녀시대에 이어서 이제 엑소그룹이 동시에 이제 그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연봉이거든요, 연봉. 연봉 최저점으로 본다면 770원이에요. 2008년도 12월 달에 장중 최저점이 770원에서 최고점이 71,6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 서서 만약에 최고점이 팔았다면 거의 10,000% 가까이 된 거죠. 말 그대로 1,000만원치 사면 1,000만원이 한 3년, 4년 기다리니까 10억 정도가 된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지만 여하튼 간에 주가를 살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절정기에 진입하는 그런 회사를 하자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빅히트 역시도 SM이었던 그 2009년도 말 혹은 2010년도 최고의 절정기 주가가 나왔던 그런 어떤 그 사이클, 그런 파동과 저는 많이 일치를 한다고 봅니다. SM도 상장 당시 2000년도에 상장이 됐거든요. 2000년에 자스트 2000년에 상장이 됐는데 당시에 3만원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만원 이후서부터 1,000원까지도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 동방신기라든가 혹은 이제 소녀시대 혹은 이제 엑소그룹이죠. 엑소그룹이 동시에 했던 그 유명 아티스트를 배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7만 1,000원 고점 위에 또 2만원도, 만원대 초반까지도 빠졌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제 한계라고 봐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위버스라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죠. 그런 어떤 그, 성장성,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익의 질도 예전과는 우리가 그 차원이 틀리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빅히트의 주가를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려 하면은 예전에 그 아시아경제신문의 2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빅히트 공연 없이 사상 최대 매출, 위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이라는 그런 기사 헤드라인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지난해니까 이제 작년 2020년을 얘기죠.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체들은 사실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매출이 많이 늘었죠. 오히려 그 7,963억, 영업이 1,424억. 당초에 1,100억이 좀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400억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44% 증가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연 매출, 우리가 직접 매출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공연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자체 플랫폼 위버스 선전, 앨범 판매량도 많이 증가했지만 위버스 선전으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아래 보시면 위버스 통한 MD, 머천다이즈 컨텐츠 결제액만 3,285이니까 전체 매출에서 40%가 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혁명적인 거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빅히트를 뭐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빅히트를 분석할 때 과거 어떤 그 SM이라든가 YG 혹은 JRP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주가를 분석할 때 이제 상대 주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하튼간에 위버스라든가 이런 메타버스 이거는 인과성이죠.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사실 그 현실적으로 기존에는 이런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홈페이지 정도죠. 그다음 메타버스는 어때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죠. 그러니까 시대적 급등주, 시대적 주도주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 탄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빅히트 YG도 170억 투자, 세계 2억 명 홀린 제페토 뭐길래. 제페토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 피노키오라는 뭡니까 동화죠. 동화고 저는 어릴 때 그 만화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제페토 할아버지 그랬어요.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죠. 근데 그 피노키오는 어찌 보면은 메타 영역이죠. 어떤 그 가상 어떤 세계, 어떤 초월 세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페토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 얘기가 아마 맞은 것 같아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제가 제페토 홈페이지 들어가서 초기 화면을 제가 캡처 잡은 겁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 현실 세계인데 가상 세계에서 뭐 아바타 등을 통해서 노는 거죠. 놀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이용자 꼭 닮은 3차원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증강현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AR이라는데 AR 혹은 VR 기술을 통해서 실제 사진이나 가상 배경에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서비스, SNS 기능도 접목해서 이용자끼리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가입자 수가 2억 명이래요. 출시 국가가 지금 165개라고 그러죠. 지금 네이버가 오르는 배경 중에 결정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초딩 장악한 로블록스. 드디어 이제 그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역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지금 이제 가장 핫해요. 지금 이제 미국의 9살에서 12살 어린이들의 3분의 2가 로블록스를 사용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사용 시간을 보니까 하루 평균 156분이래요. 뭐 틱톡이 58분인데 특히 유튜브 54분을 압도하는 거죠. 156분이니까 배 이상이 나오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35분을 압도하는 플랫폼으로 지금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흔히 사실 전에 제가 해리 델트라는 인구 통계학자가 있거든요. 더 그레이트 넥스트 버블 붐이라는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보면은, 보통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 구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40세 정도가 이제 소비의 절정이고, 미국 나이로 47세, 한 48세 정도가 되면 소비의 정점이래요. 그다음부터 소비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결국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이런 메타버스 어떤 세계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진화해서 발전하겠죠. 이들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죠.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빅히트의 어떤 플랫폼, 위버스 매출 증가도 뭐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KB증권 최근 보고서입니다. 메타버스를 향하는 위버스. 그러니까 이제 빅히트도 사실 빅히트도 플랫폼,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에 메타버스도 이제 지향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 유친 부분만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버스는 현재 아티스트 위버스 가입 시 팬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피드, 그 다음에 아티스트가 남긴 컨텐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아티스트, 그 다음에 아티스트의 다양한 컨텐츠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미디어 기능,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런 거죠. 작년 기준 이제 앱 다운로드가 이제 작년에 1,700만 건, 지금 2월 기준 2,500만 건이니까 굉장히 이게 가속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아래 보시면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 외에도 그레이스 아브람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아주 젊은 유명 여자 가수예요. 굉장히 또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 아브람스 외에도 해외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16개 팀이 위버스에 이미 입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티스트 IP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이 팬덤은 결국은 직접적인 구매력이 연결되거든요. 향후 이제 베뉴 라이브는 뭐냐면,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죠. 실시간 영상 제공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것과 협업을 통해서 하여튼 그 메타버스로 더 인앱 앱을 통한 어떤 그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맨 아래 보시면 빅히트의 아티스트 IP와 BNX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에서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가 된다. 저도 뭐 사실 그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이해는. 그 젊은 친구들이 구매력이 강한 어떤 그 젊은 팬덤 친구들이 이런 어떤 그 가상 메타버스라든가 혹은 이제 플랫폼에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을 제가 간략하게 캡처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2019년도에 990억이었는데 작년에 142억, 죄송합니다. 1420억이었죠. 14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00 정도라고 보는데 이러면 실적 장세는 굉장히 최적이었던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겠는데 지금 파동론으로 보면 출발점이 이제 1월 달이 되겠죠. 1월 달에 이제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전에서 출발했어요. 25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지금 19만 한 7천 원, 6천 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사실 그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25만 원 고점 찍고 대략적으로 한 22만 원 정도 위에서 놀고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22만 원이 깨져서 뭐 22만 원이 무너지고 또 20만 원이 깨진 것은 20만 원이 깨진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25만 원 고점 이후부터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조정 2파동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3파동으로 전환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물량 공백 구간이라고 그래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거래가 급감한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반등할 때 굉장히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이 작으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반등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기다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빅히트는 지금 뭐 20만 원 혹은 20만 원 좀 아래가 되는데 최고점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고점이 35만 원, 30만 원 1,000원이거든요. 그 이상을 넘볼 줄 알아야 돼요.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 다음에 보여드린 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연봉을 보여드렸고 연봉을 최고 절정기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죠. 위버스 혹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빅히트가 바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접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거, 새로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거 성장주 차원으로 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울지 않는 새. 예전에 그 일본 막부 시대, 전국 시대라고 하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보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두견새를 의미하는 거죠. 울지 않는 새를 울리는 방법입니다. 거기도 일화인데요. 먼저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울지 않는 새를 오르지 않는 주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버릴 수는 없고 오르지 않는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울지 않으면 죽인다. 오다 노부나가 이제 울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 신복한테 뭐 살해를 당하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 울 때까지 때린다. 사실 어떻게 주가로 따지면 안 울면은 막 스트레스를 막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까요? 본인만 손해죠. 결국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은 이제 그 세상, 전국을 평정을 하죠. 그리고 뭐 수백 년 동안 한 200년이 되나요? 하여튼 태평시대를 누리는데, 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제, 울 때까지 기다린다, 요 표현 때문에 지금 요런 짧게나마 이게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주식이 없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거죠. 편안하게, 평화스럽게. 뭐 그런 전략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지만, 시간의 힘을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시간 가치.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공 투자의 어떤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고. 단기 시세, 단기에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려는 것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하루에 오늘 3,000원 빠질지, 2,000원 빠질지, 플러스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걸 자꾸 맞추려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에 커다란 병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자, 그리고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럴 때 힘들 때 가입하시면 거의 이겨요, 사실. 그런데 항상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 과열 상태에서 가입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일부러 손해를 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들어가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요즘 같은 때 하게 되면 대접도 받고
그렇죠. 대접도 받고 뭐 충분히 우리가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도 조금 여유만 있다면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그 법인 계좌고요. 입금하시고 문자로 저한테 이제 전화를 보내시면 제가 장시작 전에 인사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장이 어떤지, 주도주 논리가 어떤지, 물론 저희가 이제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데, 그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세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오르죠. 좀만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어제 제가 코스닥 저점에 대한 어떤 방송도 한번 얘기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3월은 실적 장세를 준비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그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